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좋지가 않네요. 얼마 전에 삼중바닥 하락했을 때, 여기서 바이오가 반등을 주길래, 그렇죠. 이번에 7월 초에 반등을 줘서 밀고 올라가려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역시나 HLB나 뭐 이런 종목들이 힘을 주지 못하면서 바이오 붐으로 끌고 가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바이오 종목들이 튀어 오르고 있고 호재를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뭐 기대감을 저버릴 수 없는 상황인데, 일단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했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다 하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그런 전체적인 하락을 또 맞고 있는 거죠. 우리는 원래 빠지고 있었는데 떨어지니까 또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괴로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몇 번 말씀드렸지만 6월 전부터죠. 5월부터 시작된 이 수급 F제, 마지막으로 수급을 줬던 게 동해안 석유, 그 종목 잠깐 올랐다가, 그리고 전기 관련주 올랐다가 그 뒤로는 수급의 부재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이 제 입장 궁금하실 텐데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9월에 금리 인하가 실제로 이제 될 가능성이 높은데, 금리 인하가 되고 나서 돈들이 어디로 유입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침체가 길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이제 그 변화죠. 실제적인 변화죠. 실제적인 변화에 따라서 돈들이 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지금 5월 달부터 수급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항상 수급이 없지는 않아요. 그렇게 막 조용하게만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나 어떠한 이유 때문에 시장이 또 오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특별히 뭐 엄청나게 악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를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각도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단 주의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이제 악재가 없다면 이거를 받아줄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악재가 있다면 쉽사리 매수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악재가 없어요. 근데 차익 실현이라고 해요. 근데 기업들의 매출은 괜찮아요. 그럼 매수세가 한 번 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미국 주식은 반등이 또 한 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한 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스닥이.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스텝이에요. 반등이라는 거는 떨어지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대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나도 나스닥 사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사보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수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한 번의 기술 반등은 충분히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도 또 한 번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가줄 거냐, 아니면 전고점까지 갔다가 기술 반등 나왔다가 옆으로 갔다가 진짜 하락이 나오냐. 이게 진짜 하락이거든요. 이거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하락이 나올 거냐, 이게 이제 9월 달에 금리를 실제로 인하하면서 돈의 흐름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나스닥은 한 6, 7개월 정도 하락 보합으로 가도 이상한 차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2023년 기점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기 시작하더니 1년 거의 7개월 동안 계속 상승해 온 거예요. 그렇죠. 1년 7개월 동안 계속 우상향을 해온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1년 한 7, 8개월, 1년 9개월 정도 우상향을 했죠. 그러니까 이 주식이든 어떤 투자 대상이든지요, 계속 상승할 수는 없어요. 계속 상승하다 보면 밑에서 산 사람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할 거고, 그리고 투자 열풍이 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위에서는 매수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심리 상태가 얕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투매에 동참을 해버려요. 매도 행렬에 같이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빠질 게 두 번 빠지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은 이때도 1년 한 8, 9개월 오른 다음에 1년 동안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또 악재가 있었죠. 이제 금리를 급하게 올렸죠. 그래서 그런 좀 우려감과 안 좋은 분위기, 이런 게 형성이 됐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부분은 또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금리가 진짜로 낮아져서 이제 채권 투자하는 돈들이 또 이동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그리고 대선도 있죠. 대선 같은 경우는 당선이 됐어요. 누가 됐든 간에. 그러면 경제나 주식이 문제라고 하면 무언가를 또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당선이 되자마자 뭐 막 내려받고 뭐 이제 일단은 그런 우려는 많이 없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 정치적인 일은 또 모르는 거지만 그런 시나리오까지 생각하기보다는 실제로 금리가 인하되는 것을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코스닥 분석이 조금 의미가 없는 게,
나스닥이 이제 어디서 받아주고 방어를 해줄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극단적으로 보면은 요 정도 더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조금 더 밑으로 나스닥은 떨어질 수 있다. 코스닥 역시도 밑으로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얼마 전에 이 삼중 바닥을 그릴 때 유튜브에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서 제 영상에서 여기까지를 좀 본다고 했죠. 근데 나스닥의 하락 강도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얼마 또 안 남았어요. 근데 이게 또 하락하는 걸 보니까 완전한 투men 또 안 나왔더라고요. 항상 코스닥을 제가 많이 봐왔잖아요. 그러면 이 떨어지고 바닥을 찍을 때 극심한 좀 이제 투매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얼마 전에 나오긴 했는데 또 나와요. 극단적으로. 그래서 이런 데도 이런 것도 보시면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많이 요동을 치죠.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세력들이 저걸 기다렸다가 저 매물을 받고 올려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그럼 비교해 보면은 이런 게 안 나왔어요 아직. 그래서 몇 번은 더 움직일 수 있다. 코스닥이. 그래서 좀 각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제가 6월달 안에 수급이 들어오는 걸 기다리자 했는데 안 들어오면은 이제 일단 현금화를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현금화 하신 분들께서는 여기 포인트부터 모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극단적으로 잡아볼게요. 이 정도까지는 좀 주식을 모아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8월인데 한 3개월 정도, 이제 9월에 수급이 만약에 금리 인하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수급이 들어오면 이제 한 3개월 정도, 금리 인하한다고 바로 돈이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항상 여기도 보시면 공매도 금지한다고 급등했죠. 그리고 시장 폭락했죠. 그 다음에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뭔가 호재가 있으면 누가 보는 앞에서 대놓고 올리지 않고 뭐 호재에 따라서 반응을 했다가 또 투매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좀 진정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항상 반복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락한 뒤에 3개월 정도를 여러분 보시면은 시장의 방향성이 전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랠리를 멈출 수 없는 위치에 놓여져 있고요, 사실은. 그리고 국내 코스닥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욕을 먹고 이제 국장에 대한 비관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으신데 전 냉정하게 보고 있어요. 그냥 뭐냐면 한 번 하락했죠, 두 번 하락했죠, 세 번 하락했죠. 못 버텨요, 개미들이. 마찬가지예요. 한 번 하락하고 두 번 하락하고 세 번 하락하고 못 버팁니다. 한 번 하락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한 번, 두 번, 세 번 못 버텨요. 여기 네 번까지 나왔죠. 못 버팁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나가게 되면 그 뒤에 기가 막히게 주식이 반등하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 2, 3에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이거 크게 하락으로 잡는 거고 한 번으로 잡는 거고 둘 이렇게 셋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길게 가져가는 게 자신 없는 분들은 조금 매도를 하셔도 돼요. 뭐 좀 늦었겠지만 하셔도 됩니다. 또 한편으로 또 이렇게 문제가 없이 어차피 뭐 내가 여기까지 들고 있는 거 더 들고 있어도 괜찮다는 분들은 너무 마음의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쁜 말이지만 그런 얘기도 하죠. 이렇게 하락이 좀 세게 나와야 개인들이 좀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오른다. 이런 얘기도 뭐 하기도 합니다. 그 원리가 맞아요, 근데. 그래서 함께 저는 격려하고 버티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차피 주식시장이 뭐 못 갔다 하면서 욕하고 뭐 불평하고 그거 달라지는 거 없어요. 어차피 주식을 잘하려면 이런 시장도 극복할 줄 알아야 되고 버틸 줄도 알아야 되고 경험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그동안 저와 같이 시장을 보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같이 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훈련 과정이고 그런 걸 겪은 사람이 다음에 또 버틸 줄 알고 다음에 또 매매를 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